자, 이번 시간에서는 14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의 세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문장 가볼 때 등록면허세 그러면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등록이죠. 등록 행위를 갖추었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법전에서는 등록의 뜻을 적어줘요.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글자를 적었거나 문자를 적었던 경우가 등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한다면 이 등록이란 뜻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등록면허세로 징수한다 하시면 돼요. 이제 볼 때 등록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하여튼 먹물만 묻혔다면 징수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98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죠. 보면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이 말은 뭘까요? 먹물을 묻혔다는 얘기죠. 먹물 묻혔다면 등록 행위를 갖췄음으로써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단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되어 있어요. 취득으로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이라는 말은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서 과세합니다.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로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한다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을구라고 적어진 원인이 뭐였었냐.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웠겠죠. 등기법 배울 때에 갑구, 을구 배울 거예요. 갑구는 소유권 쪽, 을구는 소유권 외쪽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외에 대해서 먹물을 묻혔다면 뭘로 징수하겠다?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 등기는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어권, 광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광어권, 어권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100% 면제합니다. 취득세 면제해 줬으니까 어디서 징수하겠다? 등록 면허세에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서 광어권, 어권은 포함한다 이 말 나오는데 이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는 것은 등록 면허세에서는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볼 때에 네모 1번에서 눈송이점 2개 나오죠. 그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여기까지 볼 때에 등기, 등록의 원인이 이 내용으로서 본다면 예전에 먹물 묻혔다, 안 묻혔다. 예전에 먹물 묻혔으니까 무효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예전에 먹물 묻혔으니까 그 먹물에 대한 내용의 잉크는 말랐어요. 잉크는 말랐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소되는 경우는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물만 묻혔다면 징수한다 뜻입니다. 그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나와요. 이 납세 의무자의 뜻 알면은 구별할 수 있는데,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러면 등록민허세의 세원은 뭐였어요? 등록. 이니까 등록민허세 납세 의무자는 세원을 갖춘 자,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겠죠.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 등록한 자란 말은 먹물을 묻힌 자예요. 등기부에 먹물이 묻혀진 자가 등록한 자입니다. 이제 응용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응용된 문제를 보고 등록민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 문장일 때에 누가 먹물이 묻혀졌는가를 보고 그 먹물 묻혀진 자가 바로 등록민허세 납세 의무자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땡땡권 나왔어요. 그러면 먹물 묻혀진 자는 누구냐면 땡땡권자예요. 그래서 문장에가 땡땡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다 하시면 되겠죠.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을 받은 자는 누구냐? 소유자가 받아요. 여기에서 말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소유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저는 간결하게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준 거예요. 말소라는 단어가 없이 땡땡권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땡땡권자다. 말소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소유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보니까 채권자 대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을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저는 여기서 채권자 대의란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몰라요. 누가 잘 아냐면 등기법이 잘 알죠. 등기법 국합성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국합성이가 잘 알고 있어요. 국합성이 강의 잘 하잖아요. 거기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하찮은 과목이라 모릅니다. 모르고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줄게요. 채권자 대의 이 말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다. 이러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거기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박스 안에서 점 3개 나와져요. 그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첫 번째 점,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 갑의 명의로 등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등기부에 먹물 묻혀진 자는 누가 될까요?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갑이 먹물 묻혀졌죠. 그럼 납세는 누가 되겠다? 갑에게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초탁에 대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여기 선자가 먼저 선, 행자가 행할 행,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할 때 그때에 먹물 묻혀진 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자겠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 나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지자체로부터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정 등 일체 채권자 대의, 채권자 대의 이 말 나왔으니까 앞의 내용을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 이렇게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채권자 대의란 말이 없다면 내용을 볼 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이 나오죠. 그러면 먹물은 누가 묻혔을까요? 소유권 이전됐음으로써 지자체가 뭘 묻히기 때문에 비과세 됩니다. 이제 구별점 아시겠죠? 채권자 대의란 말이 있으면 과세인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납승자다. 채권자 대의란 말이 없이 지자체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압류등기 해제 이런 말 나왔으면 그때는 비과세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채권자 대의라는 단어에다가 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네모 3번 등록민호세 비과세 1가로 1가로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하였다면 지자체, 국가, 너 등기 등록 행위를 갖췄으니까 등록민호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러면서 비과세 되는 거죠. 이제 아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그리고 애국정부인데요.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은 상호 면세주의에 의합니다. 상호 면세주의에 의하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사관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다. 그 나라에서 비과세하였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다 이런 뜻인데 간결하게 아는 것은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원 척탁 등기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고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지적관소에 대한 지번 변경, 지적관소의 지번 변경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 동그라미 3번 묘지, 아까 묘지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하지 않는다고 배웠었다겠죠. 그럼 여기는 등기하지 않은 거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겠죠. 묘지 기억하세요. 묘지에 대한 내용은 등록민호세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뒷페이지 볼 때에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나옵니다. 문제 보죠. 100페이지에서 문제 1번 등록민호세 옳은 것. 자, 문제 키 잡아냈죠. 등록민호세 옳은 것. 였으니까 이제 자료 볼 때 기억,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그러면서 근저당권 권자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다. 맞죠? 2번에서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에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다.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세자 앞에 있는 등록하는 자이다. 맞죠? 디귿 근저당권 말소 등기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말소란 말 나왔죠. 그럼 그때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뒤에 보니까 소유자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호세 납세지. 납세지는 여기서 문제상 키 잡아냈죠. 납세지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또 앞에서 안 배웠다 할까봐 무서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확인 들어갈게요. 확인에 대한 이유로서 페이지, 앞 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앞 페이지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서 2번 납세 설명이다 옳은 거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납세지 관할은 문제 잘 나온 테니까 먼저 문장을 읽어보고 문제 키를 뺀다.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본다.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나오는데 그 물건은 문장에서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물건 그대로 적고 그리고 소재지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된다.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나온다. 사람에 대한 의로서 거주자 아니면 거주자인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하나 국세에 나오면서 비거주자 나왔으면 비거주자가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소지 나올 수가 없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된다. 또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나와도 맞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제 그 내용 알고 등록민허세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보죠. 등록민허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문장상에서 주어진 물건 100페이지에서 리을에서 부동산이죠.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주소지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소재지 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서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여기가 보니까 등기가 뒤에 말소되면 그러면 맨 처음에서는 먹물을 묻혔다는 얘기죠. 물 묻혔으면 잉크는 다 말랐으니까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한다 그랬어요. 취소되는 것은요, 환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의 문장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비읍, 취득권에 관한 설정 등기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물으면서 취득권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로 가야죠. 그런데 취득권 설정자다 틀렸죠. 시효돼서 갑의 명의주택에 대해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납세 의무자는 문장 쭉 보니까 거기에서 전세권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인 전세권자 되겠죠. 여기서 전세권자에 대한 내용은 누구였냐면 을이죠. 그럼으로써 을이 납세 의무자다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 되죠. 답은 옳은 거 찾아가겠으니까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봅시다.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확정에 대한 내용과 연관됐다겠죠. 앞에서 배웠을 때 복수까지 하여서 설명을 해본다면 확정이란 말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 산정이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가 신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국가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이 결정. 여기에서 결정을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경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납세 의무자를 국가가 지자체가 모른다면 그때는 신고 갑니다. 이제 결정과 신고에 대한 내용의 구별은 국가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자를 아냐 모르냐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배웠던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은 보유한 자,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소유한 자는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토지를 소유했으면 이 토지는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등기한 원인은 뭐였습니까? 국가에게 내 토지 좀 보호해달라라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니까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뭘로 간다? 결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유만 외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신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원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문장을 딱 보고 문장에서 세액 산정 아니면 확정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포인트는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왜 세금이었으면 뭘로? 신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는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왜 세금이에요? 보유 왜 세금입니까? 뭐로 갔습니까? 신고.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원칙 결정되겠죠. 결정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 알고 이제 연결시켜 볼 때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왜 세금이 아니죠. 보유만 왜 세금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로 하겠죠. 신고한다라는 의미로서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에 대한 의미로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법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기간을 정합니다. 이게 바로 법에서 정하니까 법에서 정한다 법정, 신고에 대해서 정하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죠.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 이 말이 있다면 전까지 신고 납부예요.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 등록이란 말 나오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 말이 있으니까 신고 납부는 등록하기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신청서 접수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밑줄은 쳐놨어요.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후외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됐으면 그때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이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후에다가 동그라미. 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후발적 사유로서 밑에서 30일 내에 끝에서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유로 볼 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나왔죠.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며칠?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죠. 뒷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서 4번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등록하려면은 등기소 가서 접수하죠. 접수하면서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납부했다는 얘기는 신고와 같이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하였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건 아주 상식적 내용인데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기억하세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4번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밑에 있는 기출 체크 문제 봅시다. 에서 1번 등록면허세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겁니다. 1번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납세지 나왔죠. 그러면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소재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주소지다 틀렸죠. 2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그러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했죠. 그럼 이때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신고한 걸로 봤으니까 무신고 매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3번에서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 등기. 어떤 말 나왔어요? 채권자 대의 등기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 가시다겠죠. 과세한다.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런데 여기는 비과세한다? 틀렸죠.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다. 내용 보니까 이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등록 이 말 나왔죠. 그러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죠? 옳은 게 쓰니까 답은 4번. 부동산 5번에서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한다. 틀렸죠.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 건데 가산된다는 내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1번 연가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 옳은 것. 1번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납세지 물어봤죠. 그리고 등록민호세가 지방세니까 이때 나온 것은 부동산 소재지 가야죠. 주소지 틀렸죠. 2번에서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 기한은 7일로부터 60일이다. 틀렸죠.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죠. 3번 등록민호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나왔죠. 그러면 며칠?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4번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 기한은 7일로부터 30일이다.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등록 이 말 나왔으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4번도 틀렸고 5번 저당권 설정 등기인 경우 등록민호세 신고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저당권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 A 단위로서 저당권자예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다 틀렸죠. 그리고 이제 네모 2번에 대한 이유로서 등록민호세 세액 산정 갑니다.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의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그 법에 의해서 과세 표준 결정하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고함으로써 그 세금의 세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하는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각기 세금마다 달라요. 하나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기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구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또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그걸 알고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준다면 과세 표준의 뜻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 아니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준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죠. 그럼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등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등록민원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죠. 신고니까 등록민원세에 대한 내용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함으로써 신고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배웠을 때 신고가의 뜻 배웠죠. 신고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배웠다는 거예요. 큰 가액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신고가 이 말 나왔을 때에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서 큰 가액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문장 볼 때 1가로 등록에 대한 등록민원세 과세 표준하면서 첫 글자 부동산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세요. 등록민원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다. 거기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만약에 취득 당시 그러면 틀린 거예요. 취득 당시 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는 등록민원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등록 당시죠.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서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시가 표준으로 하는 경우 신고가 없거나 이 말은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면 시가 표준액이 큼으로써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됐다는 말은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도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등록 당시 시가 표준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뒷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들이에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들은 신고하였으면 그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대로 믿어주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신고하였으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그 가액 그대로 가주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가 해당이 되었으면 그대로 그 가액 가는 거예요. 하나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거래들은 신고가다. 신고가로서 시가 표준액과 큰 가액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미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기억되고 있어요. 어떻게 외워졌냐면 국, 외, 공, 아니면 경, 판, 법, 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국의 공판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서 나온 문장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 이렇게 하시작했었죠. 이에 대한 내용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적어줬고요. 그리고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재평가. 재평가에 대한 내용은 법인이 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도 법인이 하죠. 법인이 함으로써 법인은 장부를 작성토록 하였어요. 그러면 재평가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장부에 적었으면 그 장부에 적어진 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그 장부에 적어진 가액은 변경 전으로 적을까요? 변경 후로 적을까요? 감가상각하였으면 변경 후 된 가액으로 적을 거란 얘기예요. 또 재평가했으면 다시 평가하는 거니까 변경 후 가액으로 적어져요. 이제 아는 것은 문장에서 재평가 아니면 감가상각 이만 나왔으면 과세 표준은 변경 후 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 재평가에다가 동그라미 또 그 옆에 감가상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그 밑에 줄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으로 한다.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더 자세히 말해주면 동그라미 3번 막바로 밑에 줄 첫 글자로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여기다가 밑줄. 그러면 결과적 내용은요. 재평가, 감가상각 이 말 나왔으면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이 바로 변경 후된 가액이겠죠. 그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4번 건수. 건수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등록민허세 문제에서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소,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건당 6,000원에 단위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등기 등록의 경우 과세 표준과 세율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등기법에 했던 내용으로서 볼 때 전세권 설정 등기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세 금액을 찾아가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적을까요? 전세 금액 적겠죠. 전세권 이렇게 나왔으면 전세 금액. 그리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럼 여기에 볼 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하는 목적은 어느 목적으로서 신청합니까?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현은 뭘로?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등기법에서 배울 때 요역지, 승역지로 배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어디를 택합니까? 요역지를 택하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택한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돼요. 지역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빨 주식에 연상하시면 돼요. 이빨 주식에 연상하시면서 요지 이러면 되겠죠. 요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요역지 가액까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월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금액이니까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월 임대차 금액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주겠죠. 이제 월세 금액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는 것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이고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을 때 갑구 쪽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 갑구 쪽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가액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 조심하세요. 자, 보면은 가압류, 가처분, 첫 글자가 가짜죠. 또 다시 가등기에 대한 내용도 첫 글자가 가짜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요, 혼동된다는 얘기예요.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구별하세요. 가등기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가액이다. 하나, 가압류, 가처분으로 나온다면 자기의 채권 해소할 목적이니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으로서 구별을 꼭 하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로서 제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가압류, 가처분 사이에다가 가등기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때 과세 표현은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가등기 가짜가 가처분 가, 가압류 가에 묻혀요. 그러면서 채권 금액인 것처럼 틀릴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 가등기 나온다면 따로 구별시켜야죠.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소란 말이 나왔다 하면 그때는 건당이다. 말소란 말이 나왔다면 뭐다? 건당이다. 말소란 말이 없지, 꼰짜, 가짜 나왔다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용시키면 돼요. 저당권 그랬으면 채권 금액,
하나 저당권 말소 그러면요. 말소자 나왔으니까 그때는 뭘로? 건당. 이 내용으로서 구별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소, 변경 등기가 나왔다면 그때는 건당 6,000원이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라고 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표를 보니까 소유권 하면서 세율이 나와져요. 이상하다. 아까 등록민호세 맨 처음에 배울 때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는 등록민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얘가 소유권 등기가 나온 거 하고 의문점 가질 거예요.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한번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상기하여 볼 때에 2010년에 대한 내용과 2011년이 다르다겠죠. 2010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이때 적용되는 거 취득세가 적용돼요.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1000분의 20으로서 신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것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어요. 필수적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완납증명서예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체납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체납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등기를 향하지 않았어요. 향하지 않고 쭉 가다가 2016년도에서 세금을 다 내고 이제 등기를 해요. 그러면 뭔만 과세겠다? 여기 내용만 과세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만. 이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소유권 등기예요. 그때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8보채 이렇게 원했잖아요. 1000분의 8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 증여, 유상에 대한 내용은 큰 거 하시면 돼요. 앞에서 취득세 세율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3, 8, 장, 땡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상속에 대한 이유로서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인다 했잖아요. 그럼 상속에서 큰 거니까 몇일까요? 8. 자, 상속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했다면 1000분의 8. 유상에서 큰 것은요. 20. 1000분의 20 되죠. 또 광복절 8월 15일, 8월 15일에서 증여에 대해서 큰 거 몇일까요? 1000분의 15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까지 아시라고 앞에 취득세에서 외울 때 38장땡이다, 광복절이다, 8보채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 유상 나왔으면 등록민호세에서 큰 거 땡, 1000분의 20. 상속 있으면 1000분의 8. 그리고 증여는 큰 거 광복절에서 15, 1000분의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네모 3번 등록민호세에서 중과세율. 등록민호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대도시에서 중과세입니다. 대도시에서 중과세다. 그리고 100분의 300이다. 3배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까지 풀어볼 때에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과 세율 옳은 것 1번 상속 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15다. 아니죠. 1000분의 8이죠. 1번 틀렸고 대도시 밖 있는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 대도시 내로 들어왔죠. 대도시 내에 들어왔으니까 이도 중과되는데 등록민호세 중과는 3배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200이다 틀렸죠. 100분의 300 해줘야 3배 되겠죠. 3번 사회상 취득가액을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재평가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질 때는 재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재평가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이죠. 그 내용으로서 3번 틀렸고 4번 등록민호세 신고수상 금액과 시가평이 다를 때는 신고가액이 시가평에 미달된 경우 시가평액을 과세표현한다. 여기 보니까 시가평이 큼으로써 시가평액에 대한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고 저당권 말소란 말 나왔죠. 그럼 뭘까요? 건당. 그런데 여기는 채권 금액이다. 틀렸죠. 여기서 저당권 말소가 없이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맞는 문장이에요. 채권 금액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문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하나만 풀어볼게요. 107페이지에서 2번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 옳은 거 1번 전세권이니까 전세 금액이죠. 전세 금액 될 것이고 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가야죠. 틀렸고요. 지역권 요지 그랬죠. 요역지 가액 틀렸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월세 금액 월세니까 고상말로 표현한다면 올 임대차 금액. 그런데 승액지 가액이다. 틀렸죠.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런데 지료다 했으니까 틀렸죠. 옳은 거에 대한 답은 1번 되겠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줄게요. 왼쪽 문제가 27의 문제거든요. 풀어볼 때 2번 취득세, 등록민호세 설명으로 옳은 것. 취득세는 취득 후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때 어떤 말 나왔어요? 후에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신고 납부는 며칠이겠다? 30일. 그런데 여기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틀렸죠. 또 틀린 거 하나 더 있어요. 가로에서 가산세 포함이다.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 2개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서 취득세 물건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다. 틀렸죠. 문장에서 등록 이 말이 있으면서 신고 납부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등록하기 전까지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후 있으니까 틀렸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현에 대한 이로서 시가 표현액이다. 국외판공법 부 나왔죠.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 하였으니까 틀렸고요. 5번에서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 답은 5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